처음에 질문은 이제 DSR 폐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아마 우리 김 소장님한테 의견을 물은 것 같은데요. 그 DSR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폐지 쪽이 그렇게 폐지라기보다는 적용을 잠시 좀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이 DSR이라는 것은 금융권의 어떤 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서민들이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DSR로 인해서 그동안의 그 LTV라든지 DTI 부분과 같은 대출 규제 완화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별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저는 말은 정부가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DSR을 어떤 뭐 적용을 하고 도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결국은 많은 분들이 지금 불황의 시대에서 직장도 가기 힘든데 이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소득이 확정적인 분들한테는 이 DSR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어떤 제어 장치가 될 수 있지만 그 소득을 입증하기 힘든 어떤 자영업자나 이런 경우에는 대출의 문턱을 거의 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저는 DSR 부분은 잠깐 중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폐지하더라도 지금 대출이 그러면 가계부채가 막 늘어나면서 부실화될 것이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를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출의 그 한도만큼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선택의 여지, 결정의 여지를 갖다가 전 서민들이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이제 PIR 이제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집값에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최근에도 원희룡 장관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위험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적정한 집값 수준을 아까 PIR을 이제 18배에서 8배, 9배 정도로 그래서 글로벌 금융 시기 전후를 한 어떤 부동산 집값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뉘앙스의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집값의 수준 자체, 버블이 끼었다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집값 자체가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 정부 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해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이 오른 가격에 사실은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도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일을 했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30 세대들이 연끌까지 하면서 구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집값이 절반 가까이로 떨어져야 된다. 특히 인천 송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지금 뭐 아주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그 원희룡 장관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하자면요. 현재 집값의 55%가 빠져야만이 적정한 집값 수준이라고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나라의 이것으로 인해서 거의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는 충격파가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위험한 발언을 내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님이 정치인의 입장에서 조금 자신의 주장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 소장님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사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을 확대하면서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거주자라는 입장으로 투기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실수요 혹은 실거주자 위주의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도 저는 청약 제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규제 장치들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들이 시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상화하려는 노력들이나 움직임들이 과연 제대로 나타난 게 뭐가 있느냐. 종부세 조금 풀어주려고 하다가 허지부지하게 돼버렸죠. 양도세 1년 한시적으로 유예시켜준 그게 의미 있는 변화일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위축된 어떤 부동산 거래 심리를 더욱더 억누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 이랬다 보면 또 세종시에서 또 전화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종에서 전화 올지 모르겠는데 조금 불안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하나를 뜯어보게 되면은 좀 답답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감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